나와라. 내 딸의 차갑고 학구적인 시선이 나를 꿰뚫는다. 그 몸이 불편한 부모님은 물론 평생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엇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고로 인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 그 나이대의 딸이 나를 질투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황소의 손을 얹고 일어섰다. 나는 딸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많은 폐를 끼쳤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면 곧 나가겠습니다. 저리 가세요.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습은 문 밖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보관해 두었던 큰 가방을 버렸다. 열어보니 옷과 생필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준비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다. 너무 사랑해요. 그것은 딸과 함께 보낸 시간, 딸을 낳고 키우며 보낸 삶,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일찍 결혼하는 친구 중 하나였지만 20세의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이스케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1년여간 첫 결혼 생활을 즐기고 난 뒤 나는 딸로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학습이 신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빨리 걸릴 뿐만 아니라 벌레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맑아집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지만 그녀는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팬츠스트를 입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를 볼 때마다 어른이 된 기분이다. 된 것 같아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더니 이제는 흔하지 않던 출장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과했나 봐요. 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의심에 눈을 돌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그랬기 때문에 게다가 다이스케가 나를 배신할 리도 없어.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자 나는 돌파구에 푹 빠졌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고 현실은 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잠이 부족해서 제가 일했던 슈퍼마켓에서 단보음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엘리를 들고 있었을 때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발을 잃었습니다. 나는 불구가 되었다. 입원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빨리 회복되지 않아 슈퍼마켓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거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예전보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만들다가 맛을 보고 불을 껐습니다. 더 큰 접시가 필요했는데 펴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발판을 가져오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펴서 가져가세요. 그때 찬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아, 접시는 제가 가져갈게요. 마나미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곧바로 나에게 다가와 선반에서 접시를 집어 들었다. 내가 너에게 줄개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이후로 마나미는 거의 매일 집에 오느라 멈춰섰습니다. 그는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합니다. 마나미가 도와주기 시작하는 뒷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되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안녕,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더 일찍 집에 오지 않을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업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도와주셔도 돼요? 하지만 물어봐도 돼요. 내가 지불할게. 그런 건 아니지. 듣고 있자니 우울해지고 한숨이 나왔다. 사건은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다리도 아프고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가능. 가만히 앉아있는 게 불편해서 거실에서 낱말 퍼즐을 풀고 있어요.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스케는 쉬는 날에도 일을 하고 마나미도 아침부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의 정오가 되었을 때 마나미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을 먹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을 멈췄다. 마나미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나미는 무슨 일이야?
나는 그것에 지쳤습니다. 마나미는 주먹을 꽉 쥐고 나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나가세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게 정말 미안하고 귀찮습니다. 마나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고 마치 지옥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래. 딸은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엄마를 부러워한다. 자연스럽다. 나는 몇 번이나 테이블에 손을 얹고 일어서서 딸에게 절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폐를 끼쳤던 것 같아요. 이해하셨다면 빨리 나가주세요.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나미는 문 밖에 두고 온 것 같은 큰 가방을 내던졌다. 나는 분리해보니 옷과 생필품이 가득 들어있더군요. 오래전 일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준비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괴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집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나미는 나를 위해 택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아무리 손수건으로 닦아도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내 몸도 이랬고 나와 딸은 둘 다 늙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택시비는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마치 미가 나에게 준 것 같았다. 그때부터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셔서 나를 돌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표정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먹고 영화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오코는 이것을 좋아했고 나는 그것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버지는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의 영상을 틀어주셨다. 어머니는 중고품 가게에서 DVD를 보고 구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십니다. 그는 작가의 새 책을 보면 나에게 그 책을 사준다.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게 제 일이거든요. 이 방법이 없더라도 최소한 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 생활 형편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다시 집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나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나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마나부가 내 정원에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창문을 열고 비명을 질렀다. 뭐 하세요? 가쿠는 놀란 표정을 짓지만 도망치려 한다. 그것은 되었다. 간신히 일어나 입구 쪽으로 향했지만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방에 도착했습니다. 떠날 때쯤 나는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무거운 다리를 움직여 어머니를 만나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엄마, 가쿠즈는 지금 여기 없었어요. 가쿠즈는 여기 없어요. 나는 그것을 보았다. 정원에 뭔가를 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내 상상일 뿐인 것 같아요. 저기요. 아침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치셨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되닥연 눈질로 쓰레기 봉투가 보이는 줄 알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전화로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단지 내 상상이 아닌 것 같았고 정원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걸 눈치채고 가지러 갔을 즈음에는 깨끗이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이제 몰래 잠자리에 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새벽에 누군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입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서둘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마나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단단하게 놓여있고 열어보니 익숙한 것이 보입니다. 많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책, CD, 가족 앨범 버리러 온 줄 알았는데 문득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마나미가 가져온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가방 속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는데 라니의 사진을 찾았어요. 다이스케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다. 나오코나는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내 상태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나는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다. 사실 마나미짱은 아버지 다이스케의 불륜에 대해 나에게 상담을 했었다.
그것은 것 같다.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다. 마나미가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이다. 어머니는 신비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나미는 바람피우는 파트너와 통화 중 다이스케와 우연히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 다이스케 씨, 저 여자는 너무 나빠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이 말을 들은 마나미는 위기감을 느끼고 나를 친정으로 데려갔다. 대피했다. 사실을 말하면 말릴 것 같아서 일부러 강한 말로 나를 쫓아다녔다. 그걸 꺼냈다고 하네요. 마나미는 다이스케의 불륜을 계속 조사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하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곧 법원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았어. 하지만 마나미는 나를 조용히 했고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마나미와 그 부모님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이스케의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에 행복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마나미와 다이스케와 함께 살도록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차인벨을 울렸을 때 얼굴이 전보다 더 얇아졌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떠있다 놀란 표정으로 나를 들여보내준 다이스케 씨는 오늘도 부재 중인 것 같다. 아버지가 마나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마나미는 수긍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요. 저는 아빠와의 불륜이 모두 끝나면 엄마를 데리러 갈 생각이에요. 이런 일을 해서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역할을 맡겨서 미안해요. 내 손을 잡아 마나미는 문득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마나미, 더 이상 나를 혼자 안고 다니지 마세요. 괜찮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나머지는 내가 할게. 나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나미와 나는 몇 년 만에 서로를 껴안았다. 아이오리 둘 다 진정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에 가지 않고 다이스케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꽃 노래. 다이스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입구에서 만나 조용히 앉혀주었다. 마나미가 가져온 사진을 내 앞에 놓으면 다이스케 씨는 아카다 님이 안쓰러워요. 같은 얼굴로 바로 당신이군요. 그렇죠. 갑자기 다른 사람의 하늘이군요. 구질구질한 변명은 그만둬라. 변명이 아니다. 보세요. 나한테 이런 재킷이 있어요. 나는 하지 않았다. 다이스케의 아버지는 변명을 계속하는 다이스케의 어깨를 잡았고 다이스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냈다. 네노타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은 목소리를 내셨다. 그보다 더 지루한 얘기할 거면 미안하다고 할게. 다이스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은 5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파트너는 마나미와 거의 같은 또래의 젊은 여직원들이었는데 하루만 놀러갔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둘 타이밍을 놓쳤어요. 상대가 나에게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고 통화 중에도 실수로 입이 떡 벌어졌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그러나 단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바보였다.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 울어요. 다이스케 상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응. 엄마가 앉으실 수 있게 내가 들고 갈게. 마나미의 말에 나는 자리에 앉는다. 다이스케의 소지품은 줄어들었고 우리 집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사라졌어. 그 후 형사와 마나미는 다이스케로부터 거액의 의사비가 이체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았고 탈출도 불가능해 보였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재산을 몰래 숨긴 것 같지만 모두 의사의 진료비 덕분이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미 차 안에서는 그녀의 불륜설이 퍼지고 있으며 회사에서의 그녀의 지위도 위태로워 보인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당신은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보다 돈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네.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노리에게 학교에서 나를 데리러 오라고 할 수가 없었다. 메시지를 보내다 미노리는 즉시 나를 기뻐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요즘 교대 근무가 많아져서 피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속에게 제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에 움츠러들었어요. 앞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나는 궁금해. 그런데 이런 냄새는 처음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하다 문을 열고 문을 열자 낯선 펌프스 한 쌍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다이스케의 가죽신이 놓여 있다.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나는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를 보니 충격적인 핑크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코트가 벗겨졌습니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침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의심은 혁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저에게 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이상으로 즐겨보자 뻔한 거 알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나와 남편의 침실에서 마치 성인 비디오에 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드라마 같네요. 아마도 그는 문 밖에 있는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는 간다 다이스케 씨. 정말 나쁜 아이예요. 나는 다이스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 딸이 있는데도 나는 그 딸에게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용도로 사용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야. 복도에 떨어진 레이스가 들어있는 속옷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흔든다. 파악하다. 그리고 나는 복수의 마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고 있다. 그 순간 침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끊어졌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다이스케가 왔어. 그를 쫓아가던 중 마침내 맞아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탈출구는 없고 입구에 서 있는데 숨을 수 있는 곳은 침실뿐이다. 제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나 기다리고 있는데 발코니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발코니로 탈출을 시도하시나요? 나는 침실 문을 활짝 엽니다.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일이다. 그곳에서 나는 흐트러진 침대와 거칠게 닫혀진 커튼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창밖으로 엉덩이 2개가 엿보이는 것을 보고 웃었다. 나는 참으며 창가로 다가가 다시 다이스케의 이름을 불렀다. 이상하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일부러 들리게끔 말한 것이다. 문을 잠그다. 그리고는 벗어서 여기저기 흩어진 옷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샤워를 했다. 물을 붓고 복도에 놓아두었으니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서 침대 밑에서 작은 브랜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지갑과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다이스케의 메시지가 표시된다. 우리 방 번호는 502호였습니다. 다이스케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불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약하다. 왁스 역시 여자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는 풀 수 없어서 시트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박혀있던 다이스케의 스마트폰을 본다. 생일이 비밀번호라서 쉽게 열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어요. 한 여성이 아이콘이 있는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앱을 열면 잠시 후 메시지가 사라진다. 얘와 소통하고 있었다. 스크린샷을 찍어내 스마트폰으로 보내세요. 여자 지갑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도 사진으로 찍었으니 완벽한 증거죠. 그러던 중 미노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세이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곧 집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뜻이야.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다이스케와 불륜의 증거를 미노리에게도 보내기로 했다. 집에 가면 발코니를 보고 싶다고도 썼어요. 잠시 후 종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자 보이지 않는 과일의 주름이 보였다. 거기 서 있었어. 왠지 내 목에는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걸려 있다. 미안해요. 가쿠미짱은 관리자가 감시하고 있어서 다이스케는 볼 수 없어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노리 씨를 포함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 아이가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발코니에 있어요. 미노리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다이스케와 여자가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이스케는 추위에 콧물이 뚝뚝 떨어지며 사과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행동은 달리는 게 조금 무서웠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미노리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가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날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이혼한 해에 대한 상을 쓸 수 있다면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하십시오. 쓸 테니까 들여보내주세요. 문을 열자마자 우리 둘은 굴러들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붙인 채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왠지 안타까움이 든다. 그랬지만 미노리 씨는 무자비했지. 가만히 앉아 있어. 바보야. 미노리의 목소리에 다이스케도 여자도 창백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다이스케,
나와 그 사람의 이혼 이유를 말해줬잖아. 가서 시도해보세요. 그건 내 아버지의 일이잖아. 응? 미노리의 이혼 이유를 처음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불륜 때문에 헤어졌다. 당신도 같은 일을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미노리는 다이스케에게 크게 화를 낸 뒤 그 여자를 꾸짖기도 했다. 사람이라고 하네요. 코토부키를 떠난 듯한 다이스케의 전 동료. 그 후 1시간 동안 미노리의 설교가 이어졌고 그 여인은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이혼 판결을 포기하려 했을 때 증거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샷을 보여드릴게요. 미노리가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로 찍은 발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원래는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는 단지 그것을 위해 카메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찌르는데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찔러서 사용했는데도 흔들림 없이 잘 빠졌습니다. 나는 그의 기술에 놀랐다. 그 후 가쿠와 저는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노리와 나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다이스케 앞에 섰다. 미노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내가 의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가 해냈어. 내가 다이스케에게 말했기 때문인가. 다이스케는 이혼 서류에 기여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바람 피웠다고 해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인가요? 나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변명은 그만둬. 안녕. 다이스케는 미노리의 조언 덕분에 마침내 볼펜을 집을 수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 무섭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1년의 사건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바람피운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불붙었다. 아니야 꼬마야, 이게 다이스케 영상이지. 미노리는 자신의 SNS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날 발코니에서 나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해주었다. 올라온 계정을 보니 제 이웃인 것 같았습니다. 대시 그러고 보니 나야. 압도적인 매스컴의 파도딸이 있는데도 누군가를 묘사할 때 그 사람 나쁜 여자야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게 이상해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복도에 떨어진 레이스 속옷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나는 복수의 마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인 것 같아요. 나와 남편, 딸이 함께 살고 있다. 다툼은 없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도 자녀 양육에 적극적이고 딸도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낯가림이 있지만 잘 자라고 있다. 그녀는 곧 유치원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녀의 수줍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집과 시댁은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곤 합니다. 다이스케의 부모는 오래전 이혼했고 시어머니 미토만 시댁에서 살고 있다. 거기엔 없어. 그러나 미토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으로 외아들 다이스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축하 인사를 하러 갔던 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이스케와 저는 둘 다 캠핑을 좋아해서 SNS로 만났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현실에서 서로 만나기 시작했고 둘이서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나는 함께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둘 다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사가 빨리 결정됐음에도 사실 긴장이 됐다.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SNS로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다이스케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나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이스케를 기분 나쁘게 만든 것 같지만 미노리는 다르다. 나는 훌륭해요. 우리 시절에는 그런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만남도 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신의 아이는 좋은 아이인 것 같아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미노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긴장되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미노리는 평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SNS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분 활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공부하러 데리고 나가는 일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미노리는 즐겁게 공부하는 것 같고 밖에 있는 동안 잠시 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놀라울 정도로 순탄한 결혼 생활을 보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약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바로 일할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적성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미노리도 가끔 확인하러 와주어서 매일매일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목이 안 좋았고 점심쯤부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오코, 괜찮아. 오늘은 그녀가 진정되었으니 만나도 괜찮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나는 계속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다이스케 자신의 잘못이지만 아파트 건물은 밝혀질 것입니다. 사진을 이상한 각도로 촬영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며 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삭제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님의 계정도 삭제된 것 같습니다. 큰 일이 되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도착했다. 몇 달 후 다이스케와의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가쿠와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일과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걱정되는데 생각보다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사건 이후 이웃들은 나에게 아낌없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분명히 내 이웃은 어디에서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꽤 미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영상을 본 사람 중에는 다이스케의 회사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랬다고 들었는데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바람피운 파트너와 헤어지게 된 것 같으니 다이스케는 자연스럽게 미노리 쪽으로 눈을 돌렸다. 쉬려고 시댁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미노리는 자신의 발코니에서 소금 1kg을 싸서 쫓아냈다고 한다.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머지는 빨래였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시마나미는 미노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 집안일을 끝내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이 빨래를 말리러 발코니로 나가려는데 손이 멈춘다. 다이스케가 필사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너무 절박해서 인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음식도 신뢰도 모두 잃은? 다이스케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올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 유리로 만든 집을 선택해 발코니의 왕래가 많은 구석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다이스케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찾았다. 기운을 모아 발코니로 나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빨래도 잘 말려요. 왁스옷을 반쯤 말리자 주머니에 넣어둔